정적분 페이지 143쪽 펴면 정적분을 할 거고, 정적분하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부정적분하고 오늘 정적분하고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게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정적분이 가지는 의미 이런 걸 잘 살펴봐야 되는데, 부정적분하고 사실 미분도 첫 시간에 프라임이 양수면 증가한다, 프라임이 음수면 감소한다, 그게 다였다, 그죠? 오늘도 이 정적분하고 부정적분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분을 배우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구분구조법이라는 내용이 어려운 게 있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만 하고, 만약에 일반고를 가서 의대나 약대를 간다면 영원히 볼 기회는 없을 거고, 행여나 과학고를 진학하게 된다면 다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관계인데, 어떤 함수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sx를 인테그랄 a에서 x까지의 ft dt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정의를 내린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부정적분에 뭐만 하고 핸드폰 만지는 거 아니죠? 놀래. 이거 라이브란 말이야. 시원한 핸드폰 만지는 거 아니지? 엄마 귀에 들어가면서 끝나는 거예요. 맛이죠. 야, 근데 완전 몸체 한번 만들어 볼까? 시험이 되나? 완전 몸체 된다. 자, sx를 a에서 x, 지금 인테그랄 적분에 지난 시간과 다르게 이런 글자 두 개가 적혀 있어요. 이렇게 글자 두 개가 적혀 있고 FTDT인데, 이거는 뭐를 정의하느냐면 이런 함수가 있었다라고 볼게요. 알았니?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만약에 X다라고 두겠습니다. 이 말은 A에서 X까지 이 함수로 둘러싸인 이 넓이를 면적을 의미합니다. 이게 SX예요. 알았니? 그래서 이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A에서 x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면적을 의미하고요. 면적은 넓이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면적을 의미합니다. 알았죠? 이때 임의의 매우 작은 델타 x가 양수라고 첫 번째 가정을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알았니? 자, 그러면 델타 x가 양수니까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 양만큼이 델타 x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럼 이 점 좌표는 뭐가 되니? x에서 델타 x만큼 오른쪽으로 더 와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지? 자, 그러면 이쪽에 지금 새로 그려진 이 부분의 넓이를 볼 건데,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니?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s x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건 뭐를 의미한다고? A에서 여기까지의 면적에서 A에서 여기까지의 면적을 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A에서 ax 플러스 델타 x 이 넓이에서 A에서 x까지의 넓이를 뺀 게 지금 점 찍은 이 부분의 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생긴 지금 이런 넓이잖아요. 맞아? 자, 그렇게 했을 때 이거의 높이가, 이 직선 중에서 높이가 가장 낮은 지점을 선생님이 이거의 높이를 스몰 m이라고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이쪽에 둘러싸인 부분의 중에서 높이가 가장 높은 부분을 선생님이 라지 m이라고 올려줄게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가장 높이가 낮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보다는 어때요? 크죠? 그리고
이 직사각형 넓이보다는 분명히 어떻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지. 맞니? 그러니까 이 넓이는 누구보다 크다고? 스몰 m 곱하기 델타 x보다는 크고요. 지금 이해되고 있죠? 이 직사각형보다는 라지 m 곱하기 델타 x 이거의 넓이보다는 작습니다. 맞아? 현재 델타 x가 뭐라고 했니? 양수라고 했지. 그래서 모든 면을 뭐로 나누면 델타 x로 나눠도 부등호하면 안 바뀌겠네. 그래서 델타 x로 모든 변을 나눕니다. 그러면 스몰 m보다는 델타 x분의 s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sx보다는 크고요. 라지 m보다는 작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가운데 있는 이 부분 어디서 많이 본 거 안 봤니? 막 뭐 하고 싶어요? 가운데 거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생겨먹은 게 미분계수처럼 좀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변을 델타 x를 모두 어디로 끌어가 보고 싶니? 0으로 끌어가 보고 싶지. 그래서 모든 i를 델타 x를 0으로 끌고 갈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 자, 이제 델타 x로 0으로 가면 이 스몰 m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델타 x는 요 길이에요. 그죠? 스몰 m은 이 구간 안에서 높이가 가장 낮은 지점이고 라지 m은 높이가 가장 높은 지점이에요. 그런데 델타 x를 0으로 가까이 가져간다는 말은 여기가 점점 이렇게 줄어든다는 말이지. 맞아? 그럼 델타 x가 0으로 무한히 가까워져 버렸으니까 결국엔 델타 x가 0에 가까워져 버리면 이 높이가 되겠죠. 요 높이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 스몰 m도 어디로 가까워지는 거니? 이때의 높이가 되겠지. 이때의 높이. 맞아? 그리고 라지 m도 어떻게 되겠니? 라지 m도 결국엔 어디 가까워지니? 지금 이 사이 안에서 높이가 가장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이 스몰 m, 라지 m인데 델타 x가 0으로 따라라라라 가버려서 이게 거의 뭐처럼 보이는 이제 직선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가장 높이가 낮은 지점과 가장 높이가 높은 지점은 같아질 거고 거의 그지? 맞니? 바로 이 진하게 색칠된 요 선이 되겠지. 이거는 바로 뭐가 되니? x일 때 높이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값도 어디에 가까워지고 fx에 가까워지고 이 값도 어디에 가까워지는데 fx에 가까워진다. 이거 이해됩니까? 그러면 조임 정리,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이 두 값이 fx로 가까워졌으니 이 아이의 극한값은 뭐가 된다? fx가 된다.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미분계수잖아요. 어디에 딱 붙니? 델타 x가 0에 붙어버리니까 x에 딱 붙은 두 점의 기울기지.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s'x가 s를 미분한 함수가 뭐가 된다고? 스몰 fx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나왔어요. 바로 뭐냐면 A에서 X까지의 면적을 나타내는 함수를 SX라고 했는데 이 SX를 미분하니까 뭐가 된다고? FX가 된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럼 이제 저번 시간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난 시간으로 부정적분이 뭐였냐라는 거죠. 부정적분은 뭐였니? 원시함수, 즉 미분되기 전의 함수잖아요. 맞아? 그러면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 한다면 라지 fx를 미분한 게 뭐가 되니? 스몰 fx가 된다. 이게 부정적분이었잖아요. 맞아? 자, 그러면 fx의 한 부정적분은
fx의 한 부정적분을 우리가 뭐라고 둔다면 라지 fx라고 둔다면 아니 라지 fx를 뭐 시켜도 미분시켜도 뭐가 된다? 스몰 fx가 되지. 조금만 더 따라오세요.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S'X와 라지 F'X가 똑같네? 맞아? 아니 그러면 SX랑 라지 FX는 똑같네?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다를 수도 있었니? 상수는 다를 수 있으나 상수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지금 정적분이 어디서 시작하고 있냐면 넓이인데 넓이를 미분했더니 fx가 된다 이 얘기와 또 부정적분하고 지금 연결을 시켰어요. 이 얘기가 지금 다 정적분의 얘기다. 자 그러면 라지 fx와 라지 sx는 뭐만 다르다? 상수만 다르다. 그러니까 그 상수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래서 라지 sx와 라지 fx는 뭐가 차이가 난다? 상수 차이가 난다. 지금 여기까지. A에서 X까지의 면적을 나타내는 함수가 부정적분과 연관성을 지금 가지고 있다. 상수항만 차이 난다. 여기까지 첫 번째. 여기까지 첫 번째. 이제 계속 갈 겁니다. 그러면 적분 상수가 얼마지를 알아야 돼요. 적분 상수가 얼마지? 적분 상수를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오늘 수업은 아니고 내일 수업에서 이런 모양 상당히 많이 나온다. A에서 X까지 FTDT를 SX라 두면 미분하면 FX다. 맞지? 이거 내일 수업의 주력이다. 알았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력이 되는 게 두 번째가 뭐냐면 자 그러면 A에서 X까지 면적이 SX인데 A에서 A까지의 면적은 얼마일까? A에서 A까지 면적이 정의되겠니? 아니지. 그러니까 윗끝과 아래끝이 같아지는 면적은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거와 이거가 같게 만든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주력이라고. 자 그러면 윗끝과 아래끝이 같아지니까 X가 뭐가 된다는 얘기니? X가 A가 된다라는 거지. 즉 X에 뭐를 대입하면? A를 대입하면 A에서 A까지 면적은 0이다라는 힌트를 아무도 얘기 안 해줬지만 자동으로 뭐 해야 된다고? 캐내야 되는 거. 내일 수업의 주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SA는 라지 FA 플러스 적분 상수 C인데요. 아까 SA가 얼마라고 했니? 0이라고 했죠. 그럼 적분 상수 C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라지 F A가 된다. 알았어요? 그래서 적분 상수 C는 마이너스 라지 F A가 된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정적분이 뭐냐? 정적분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가 변수가 아닌 숫자가 들어있는 경우에 정적분이에요. 그럼 여기 숫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에 뭐를 구하라는 소리냐면 SB는 어떻게 되니?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TDT 대신에 이번 아까는 X가 있어서 여기 X를 못 썼어요. 변수 안 되거든. 그럼 이제 보기 좋게 이게 바로 오늘 배울 정적분입니다.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되겠니 그러면? A에서 B까지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얼만큼이냐? A에서 B까지 fx로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될 거냐? 결국에 우리는 SB를 구하는 게 정적분의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알고 있니? C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C가 마이너스 FA지. 그러니까 SX는 뭐가 된다고? SX는 라지 fx 빼기 적분상수 C였으니까 뭐가 돼? 라지 FA 이렇게 되겠지. 맞아? 우리가 정적분의 결과는 뭐를 구하는 거? SB를 구하는 거. 그러니까 SB는 뭐가 되니? SB는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다. 이런 결론이 나오니. 자, 그래서 저기서 SB, 여기서 SB 이렇게 되지. 자, 이제 두 개를 만납니다. 이제 정적분과 부정적분이 매우 멋있게 만나요. 어떻게 만나지는데? 정적분은 A에서 B까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뭐냐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원래는 구분구조법이라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진짜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교과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걸 획기적으로 바꿔준 게 뭐라고?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 지난 시간에 부정적분 구하는 건 너무 쉬웠잖아요. 아니니? 지난 시간에 부정적분 구하는 건 엄청 쉬웠잖아. 맞아? 그냥 부정적분 구해놓고 뭐만 하면 된다고? B와 A를 대입해서 빼면 돼.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무슨 문제가 돼요? 자, 이제 아까랑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가 정적분입니다. 우리가 미분계수와 도함수 기억나죠? 미분계수와 도함수. 미분계수는 의미가 있어요. 왜? F'A, A점에 딱 붙은 두 점의 기울기다는 의미가 있어. 근데 도함수는 의미가 있니 없니? 없잖아요. 그냥 미분하면 툭 함수가 나오잖아. 그럼 도함수는 왜 배웠지? 원래 미분계수 구하기가 정의에서 상당히 복잡했잖아요. 맞지? 근데 도함수를 배우고 나서는 미분계수 구할 때 어떻게 했니? 도함수 구해서 대입만 했다. 맞니? 그러니까 정적분과 부정적분도 그런 관계예요. 부정적분은 의미가 없어요. 부정적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 단순히 뭐를 구하기 위한, 정적분을 구하기 위한 도구다. 그럼 정적분은 의미가 있어요. 정적분의 의미는 뭐라고요? A에서 B까지 면적. 하나니 면적이다. 그럼 아까 마지막 내용 연결할게요. 그럼 이거는 아까 이 아이의 한 부정적분을 fx라 준다면 윗끝 fb-fa였다. 여기까지 아까 증명을 했어요. 마무리된 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이거를 라지 fx라고 나타내고,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정적분을 구할 때 부정적분을 잡은 다음에 아래 끝과 윗 끝을 넣고요. 이렇게 표시를 하기로 했어. 그런 다음에 여기다 윗 끝을 대입해서 빼기 아래 끝을 대입해서 뺀다. 이 내용입니다. 이제 갑니다. 자, 그러면 보기 1번. 보기 1번. 보기 1번에 1번이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3x제곱 dx 이게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1에서 3까지 3x제곱이라는 그래프로, 자, 3x제곱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1에서 3까지 fx와 x축 1과 3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지금까지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지? 어떻게 넓이를 구해요. 그죠? 근데 매우 쉽게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아이의 한 부정적분이 뭐니?
x 세제곱. 사실은 적분상수 c가 필요합니다. 근데 적분상수 c를 한번 적어볼게요. 사실은 적분상수 c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근데 윗끝과 아래끝은 1과 3이다. 맞지? 그런 다음에 뭐를 대입하고? 3을 대입하고. 그럼 3을 대입하면 얼마야? 27 더하기 c고요. 빼기 1을 대입하면 얼마? 1 더하기 c니까. c는 무조건 어떻게 돼? 없어지죠. 그래서 정적분을 구할 때 부정적분에서 c는 구하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끝이야. 내용은 없죠.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자, 이게 다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성질처럼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테그랄 a에서 a까지의 면적은 아까 공부했듯이 인테그랄 a에서 a까지의 면적은 어떻게 된다고? 0이 된다. 성질이죠, 그죠? 자, 두 번째 성질은 이런 성질도 있습니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와 인테그랄 b에서 a까지 fx dx는 부호가 바뀐다. 이게 두 번째 성질. 이거는 뭐니? 윗끝과 아래끝을 바꿨을 뿐이지. 윗끝과 아래끝을 바꿨을 뿐이다. 그죠? 윗끝과 아래끝을 바꾸면 부호가 바뀐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걸 라지 fx에 ba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건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 이렇게 됐겠죠. 좌변은. 자, 우변은 ab니까 라지 fa 빼기 라지 fb니까 좌우변이 같으려면 한쪽의 부호를 바꿔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윗끝과 아래끝을 바뀌면 부호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중간에 어떠한 상수든 상관이 없습니다. a에서 c까지 fx dx에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c에서 b까지 fx dx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성질. 자, 지금 보면 a에서 b까지인데 윗끝과 아래끝에 그냥 c를 이렇게 똑같은 걸 잡아 넣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A, C, B 순서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C가 제일 커도 되고 C가 제일 작아도 되고 사이에 있어도 됩니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예요. 뭐 때문에 얘는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가 되는 거고, 맞아? 이쪽은 뭐가 되니 그러면? 라지 FC 마이너스 라지 FA가 될 거고, 얘는 뭐니? 마이너스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 튀어나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겠지, 그죠?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응? FB 마이너스 FC, 이 플러스입니다. 미안하다. 플러스다. 자동은 플러스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되면서 좌우변이 같다라는 게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정적분의 성질은 요 세 가지인데 우리 책에 세 번째 게 빠져 있어요. 그죠? 세 번째 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145쪽에 두 번째 이거는 조금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면적하고 넓이를 보면 이렇게 돼요. 결론으로 얘기하면 면적의 절대값이 넓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면적은 음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았니? 그래서 면적의 절대값은 반드시 넓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fx가 이렇게 생긴 경우에 a에서 b까지라고 한다면, 자, a에서 b까지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의 넓이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다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x축 윗부분에 그려진 경우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fx가 지금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맞아?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게 윗부분에서만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니까 사실 이거를 어느 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야 되니?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X축에 대해서 이렇게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여기가 A고 B면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 넓이하고는 이 둘의 넓이는 같은 거야. 그치? 면적은 부호가 바뀌지만. 근데 이 아이가 X축에 대해서 대칭했으니까 이 함수는 fx가 아니고 뭐니? 마이너스 fx가 되겠지. 이쪽이 fx라고 한다면.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는 뭐가 되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마이너스 fx dx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맞아? 즉 x축 윗부분에서는 뭐 한다? x축 윗부분에서는 그냥 두고요. x축 아랫부분에서는 부호가 어떻게 되는 모양이니? 바뀌는 모양이지. 맞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적으면 된다고? 넓이는 a에서 b까지 윗부분은 그냥 두면 되고 아랫부분은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뭐하고 느낌이 가니? 절대값 fx라고 둔다면 윗부분에서는 그냥 두고 아랫부분에서는 부호를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면적을 구하려면 정적분의 결과고 넓이를 구하려 하면은 절대값의 결과다.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물리 시간에 이동 거리와 변위의 차이가 되겠죠. 맞아? 그래서 이동 거리를 할 때는 우리가 면적을 구할 때 절대값을 붙여서 인테그랄을 하면 되고요. 변위를 구하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인테그랄을 씌우면 된다. 이런 결과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문제 10-1번을 보시면 기본적인 정적분을 해야 하는데 정적분 갈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자, 이거 봐봐. 이제 x라는 문자를 뭐에 대해서 적분하여? x에 대해서 적분하면 지금 변수는 뭐니? x죠. 그 x 자리에 뭐가 대입돼요? 윗끝과 아랫끝이 대입되지. 결과가 뭐야? 상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이런 얘기했냐면 그럼 A에서 X까지 FTDT는 이거 이제 잘 봐요. 뭐에 대해서 적분되니? T에 대해서 적분돼. 변수는 T인데 이 자리에 뭐가 대입되니? X와 상수가 대입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에 대한 식으로 바뀐다? X에 대한 식으로 바뀌죠. 알았니? 그러니까 이 문자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적분한 문자 자리에 얘네들이 들어올 거니까 결국에는 T 문자 대신에 뭐에 관한 식으로 바뀐다고? X에 관한 식으로 바뀐다. 자, 그걸 조금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얘는 X에 대해서 적분하지만 결국엔 뭐로 나온다? 상수로 나오지. 그래서 정적분의 결과는 상수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정리하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고 저기 x세제곱 마이너스 1에 dx가 될 거고 자, 이 아이의 한 부정적분은 4분의 1 x의 4제곱 빼기 x 적분상수 안정됐지 정적분할 때 그래서 1과 0 들어오면 되겠지. 그래서 1이 대입되고 0이 대입되면 되니까 이거의 결과는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선생님, 동훈아, 선생님 음수 나왔어요. 큰일 났어요. 하면 되는데 안 돼. 음수가 나와도 돼요. 정적분의 결과. 자, 왜 음수가 나왔겠니? X축 아랫부분에 그려진 부분의 넓이가 더 크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다음에 2번 문제 얘를 정리를 하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의 t세제곱 플러스 t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dt. 자, t에 대해 적분을 하니까 4분의 1t 4제곱 플러스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t 제곱 마이너스 tn 마이너스 1에서부터 이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2를 다 줄줄줄줄 대입해도 되지만 결국엔 이렇게 대입되는 거예요. 4분의 1에 2의 4승 빼기 마이너스 1의 4승 따로따로 대입하는 게 조금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2의 3승 빼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어차피 대입되면서 개수는 동일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조금 편하다. 지금 어렵 형태는 뭐를 구하라고 했니? 넓이를 구하라고 했다. 그죠? 넓이니까. 근데 이 부분은 넓이가 다 x축 윗부분이니까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4x 적분 dx 이렇게 하면 끝나겠지. 계산을 이제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런데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적분을 하면 서로 상쇄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 x축 아랫부분은 아까 어떻게 해라고? 5를 바꾼다고 했지. 그러므로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이 fx 즉 마이너스 x 세제곱 x제곱 플러스 2x dx는 9호를 어떻게 해야 돼? 바꿔줘야 돼.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니? 9호를 바꾸지 않고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동일한 함수를 적분하면 되겠죠. 알았니? 그래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될 공식이고요. 일단 증명을 한번 해보라 라고 하니까 증명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 x-알파, x-베타인데 이 2차식의 근이죠. 두 근. 맞아? 그래서 2차식의 두 근으로 둘러싸인 넓이, 면적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2차식에서 두 근으로 둘러싸였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좀 이따 얘를 살펴보고 일단은 얘를 정리를 해보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a를 바깥으로 빼버리고 얘를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아니 자, 그래서 이 아이의 한 부정적분은 a로 묶어냈을 때 한 부정적분이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의 x의 알파와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니? 자, 윗끝에 다 베타가 들어가고 아래 끝으로 다 알파가 마이너스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정리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3분의 1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에 이 x 제곱자리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자리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들어와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전부 다 바깥으로 묶여져 나간다라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바깥으로 나갔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니? 3분의 1에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 자,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 나가니까 알파 베타 이렇게 남게 되겠죠. 자, 얘를 조금 통분을 시켜볼 필요는 있네요. 그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고요. 자, 여기가 지금 6분의 1로 통분이 됩니다. 그죠? 6분의 1. 그럼 여기가 2가 곱해지니까 2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플러스 2베타 제곱. 얘는 3이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3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베타 마이너스 3베타의 제곱. 자, 얘는 6이 곱해지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6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맞아? 그래서 이 안을 정리를 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렇게 남아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묶어내고 정리하면 얘가 마이너스 6분의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이게 어떤 모양일 때냐 하면요. 어떤 모양일 때냐 하면 이런 모양일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하기보다는 어디서 더 많이 활용이 되느냐. 자, 이렇게 알파, 베타 2차식으로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이러한 함수잖아요. 그죠? 맞아?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적분을 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구한다고? 넓이기 때문에 아까 이거를 뭐로 생각하면 되니? 절대값 생각하면 되지. 자, 따라서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라고 넓이를 바로 구해낼 수가 있어요. 좀 이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아마. 아니면 이렇게 생긴 경우도 됩니다. 알파, 베타인데 곡선과 직선이 만났을 때 이렇게 두 점이 교점 좌표가 알파, 베타인 경우도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연립방정식으로 이렇게 구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작용의 성질들이 있고요. 자, 적분을 따로따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적분 구간이 뭐 하는 경우에 이렇게 적분 구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누구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적분 구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인티그랄 1에서 2까지 루트 x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dx 이렇게 적분을 하시면 돼요. 맞지? 그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네.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니까 a 빼기 b를 하면 된다. 그죠? 자, 그럼 a 빼기 b를 하면 안에서 인테그랄 1, 2에 곱하기 2가 되겠고, 자, a 빼기 b니까 a 제곱해서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두 개 합차가 되겠지. 그죠? 플러스 합차니까 x 마이너스 1 플러스 뒤에 거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해서 dx가 되겠죠. 조금만 더 정리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 x, 여기 x, x니까 안에는 3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이 되고 이거 두 개는 사라진다. 그지? 자, 그러므로 인테그랄 1에서 2까지가 될 거고 2가 있으니까 6x 플러스 2 dx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계산하실 수 있겠지. 자, 넘어가서 볼게요. 자, 이 내용이에요. 자, 얘는 x에 대해서 적분되고 있고 얘는 y에 대해서 적분되고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이상해요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얘는 똑같이 y에 대해서 적분돼서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니? 상수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럼 y에 x가 있든 k가 있든 t가 있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지, 동훈아. 그지? 영광입니다. 너 잘하면 어쩌면 이게 전국적 유튜브로 확산이 돼서 동훈이가 누구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동훈이는 동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x로 바꿔놓고 시작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윗끝과 아래끝이 지금 같으면 좋았는데 윗끝과 아래끝이 달라요. 근데 윗끝과 아래끝을 바꿀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바꿀 수가 있니?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1까지 x-1에 x세제곱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에 이렇게 정리가 된다. 윗끝과 아래끝을 바꾸면서 부호를 바꿨습니다. 자, 그랬더니 적분 구간이 동일해져서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1까지 있고요. x-1에 x세제곱 마이너스 1 dx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연스럽게 약분이 되고요. 인테그랄 2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dx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도 대입해서 정리하는 거는 쉽게 될 겁니다. 어려운 거 별로 없죠, 그죠? 10-5번 가기 전에 우리가 함수의 기후성 판단 알고 있죠? 우함수, 기함수 분명히 얘기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기함수의 정의가 뭐니? 기함수의 정의는, 자, 기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f-x와 -fx가 같을 때
기함수라고 부르고요. 우함수는 뭐니? 우함수는 f-x가 fx와 동일한 경우다. 자, 그러니까 읽어보면 x가 만약에 양수였다면 오른쪽에서 그리고 똑같은 왼쪽에서 높이가 같다라는 거지. 오른쪽 왼쪽에서 높이가 똑같다 이렇게 되니까 오른쪽 왼쪽에서 높이가 똑같으려면 어떻게 생긴 함수가 돼야 되겠니? y축에 대한 y축 대칭이 되겠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의 값과 왼쪽의 값은 똑같아요. 뭐만 다를까? 부호가 다르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갔을 때와 왼쪽으로 갔을 때 높이는 같은데 부호가 달라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홀짝수 할 때 기울성 판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y축 대칭인 것은 다항함수에서 뭐가 되니? 짝수차로만 이루어진 함수가 되지. 맞아? 짝수차가 들어가면 플러스와 마이너스에서 똑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항함수에서 짝수차는 우함수라 부르고, 그러면 원점 대칭에서 뭐는? 홀수차 함수는 어떻게 되니? 홀수차 함수는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부호가 어떻게 되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함수, 우함수 얘기를 잠시 했고요. 그러면 이게 그래프랑 보면 어떤 성질이 있는가 볼게요. 그래프랑 우선 기함수를 살펴봅시다. 자, 기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기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함수 기함수에서 이게 기함수라면 즉 f-x가 마이너스 fx의 성질을 가진다면 기함수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좌우 대칭에서 마이너스 a에서부터 플러스 a까지의 면적을 물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의 이때 기함수 fx dx의 성질은 어떻게 되냐라는 게 되겠죠. 자, 이거의 넓이는 똑같습니다. 그죠? 이거 두 개의 넓이는 같은데 뭐가 다르니? 부호가 완벽하게 다르니까, 그치? 완벽하게 상쇄되겠지. 맞아? 그래서 기함수가 좌우 대칭일 때는 적분 결과는 얼마나? 0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우함수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우함수고요. 이런 식으로 gx가 생겼다라고 봤을 때 g-x는 gx다라는 성질을 가진 함수다라고 볼게요.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 a까지의 gx, 우함수 dx는 어떻게 될 거냐? 반드시 이런 좌우 대칭의 모양이 나올 때는 기울성을 판단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는 이 아이는 결국에는 이것 두 개의 면적이 넓이가 같고 부호도 같겠다. 그지?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계산 안 하고 두 개의 인테그랄 0에서 a까지의 gx, dx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 거를 물어본 게 10-5번입니다. 10-5번. 자, 10-5번의 1번을 보시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의 2x의 7승 플러스 5x의 5승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dx가 이렇게 정리가 된 거거든요. 자, 문제를 바라봤더니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다. 완벽한 좌우 대칭이니까 기울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여기 있는 홀수차 이렇게 되겠죠. 홀수차 함수들은 어차피 어떻게 되니? 오른쪽 왼쪽이 똑같은데 상쇄되니까 이거의 적분 결과는 얼마가 되겠니? 0이 될 거야.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그러니까 쟤들은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함과 짝수차 함수는 우함수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마이너스 3에서 3을 구하지 말고 0에서 3까지의 2배를 해주고요. 이때 3x 제곱 플러스 2dx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울성 판단을 해서 이렇게 풀어봐라 이런 뜻이 됐고요. 이거 살짝 좀 지워도 되죠? 자, 이번 문제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 문제 정리에 시간이 더 걸린다니까. 미리 적어놓아요. 그러니까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물론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지만 마이너스 2에서 0이고 2에서 0이니까 우리가 아까 어떻게 하면 되니? 이거 두 개를 위치를 바꾸면 이거의 부호가 바뀌면 되죠. 자, 그리고 아까 설명에서 이 윗끝과 이 아래끝이 뭐하니?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결시키고 뒤에가 똑같은 함수라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체 아래끝 마이너스 2고 전체 윗끝은 2다 잡아놓고 4x의 7승 3x의 세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2dx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이거는 또 뭐를 따져라는 거니? 기울성을 판단해라. 그래서 홀수차 함수들은 전부 다 0이 될 거고요. 여기가 짝수차만 남았으니까 결국에는 0에서 2까지의 2배의 6x제곱 플러스 2dx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성 판단까지 끝이 났습니다. 10-6번은 이제 함수를 구간을 나눠놨어요. 이제 구간을 나눴을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다음에 절대값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정도 얘기합니다. 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 dx인데 전부 다 1보다 작은 함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가 x제곱 플러스 1dx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방금 배운 거에 의하면 어떠니?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대칭성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거는 무함수니까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2배의 x제곱 플러스 1dx를 구해보면 간단하게 처리가 될 것 같다. 자, 두 번째 문제는 0에서 3까지인데 함수가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니? 0에서 1까지는 x제곱 플러스 1dx를 하면 될 거고요. 다음에 1에서 3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dx를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 정도 계산은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x, fx지만 어차피 fx가 구간에 의해서 값이 나눠지니까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x, fx가 x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맞아? 플러스 인테그랄 1에서 3까지는 x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 dx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엔 뭐가 나오면 된다? 계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함수가 나눠져 있을 때는 이렇게 처리해라 이런 말이야. 17번의 1번 문제는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거는 바로 뭐니? 0에서 1까지 이도형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아니고 이제 뭐다? 넓이를 구하라는 뜻이 되겠죠. 자, 넓이가 어떻게 될 거냐인데, 자, 0에서 1 사이이니까 0에서 1 사이이면 이 함수는 어떻게 되니? 전부 다 음수가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음수니까 이 값이 부호를 어떻게 바꾸면서 이렇게 나와서 적분을 해라 이런 뜻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니? 오랜만에 4시간 하니까 더 힘들다, 그죠?
자, 0에서 3까지인데 x-1이니까 0에서 1까지는 음수고 1에서 3까지는 양수가 되겠지.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고 0에서 1까지에서는 부호가 바꿔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1에서 3까지는 부호가 바뀌지 않고 정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적분을 완료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x니까 얘는 대략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0에서 1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에서는 음수고 1보다 클 때는 양수니까 인테그랄 0에서 1 사이일 때는 이거의 부호를 바꿔주고요. 플러스 1에서 2까지는 부호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값 즉 넓이에 관한 얘기. 여기 뒤에 가서 넓이 구하라 하면 다 절대값이어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렇지? 수업을 들었으니까 너희들은 다 알겠지, 그죠?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데 f-2의 값은 제로다라고 했으니까 이때가 극값이 될 거고 f-2의 값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f-2는 제로다. 그러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1에서 다시 뭐하니? 증가하게 되겠지. 증가를 쭉 할 건데 f0도 제로니까 0에서 이렇게 통과를 할 거야. 제로를. 자, 그런 다음에 증가했다가 다시 뭐하니? 여기서 증가를 해서 다시 감소를 하는데 F4는 양수라 했으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않는다. 그래서 대략 뭐 이렇게 양수가 유지되면서 아무튼 4의 값도 양수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이런 대략적인 fx의 그래프가 그려졌다라는 게 되겠네요. 자, 이거 보기에서 정적분의 값이니까 정적분의 값이니까 면적을 의미한다, 그죠? 그러니까 x축 아랫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게 가장 클 것 같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제일 크겠네요, 그죠? 0에서 4까지의 면적이, 그지? x축 아랫부분이 전혀 없고 이거의 넓이는 가장 넓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하시면 10-9번 문제 정리할게요. 10-9번 문제는 모르는 미지수가 2개가 보입니다. 힌트 2개 잡는데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했어요. 자, 여기 보면 x가 1로 갈 때 1에 딱 붙은 두 점의 기울기니까 f'1의 값은 얼마다? 4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f'1의 값은 도함수를 구하면 2ax 플러스 b가 될 거고 f'1의 값은 2a 더하기 b의 값이 얼마다? 4가 될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맞아요? 두 번째, 0에서 1까지 넓이가 1이니까 인테그랄 들어오면 한 부정적분은 3분의 1 ax의 세제곱 2분의 1 bx의 제곱 플러스 x의 인테그 0에서 1까지의 값이 1이다. 자, 1과 0을 대입하면 3분의 1a 더하기 2분의 1b 더하기 1은 제곱이다. 누가 봐도 연립하면 쉽게 정리합니다. 어려운 거 없네요. 자,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정리했을 때 한 도함수가 지금 6x 이렇게 되니까 1의 값이 제로다. 이건 지난 시간 내용이다. 부정적분. 자, 그래서 이 아이의 한 부정적분을 구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ax 적분상수 c가 붙으니까 모르는 문자가 2개가 됐고요. 자, 그래서 f1의 값이 제로가 되니까 3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제로가 되겠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이거의 한 부정적분이 얘가 될 거니까 마찬가지로 2개의 방향식, 연립방정식 정리하시면 되겠죠. 10-10번 학교 어떤 시험 문제든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올 문제고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은데 좀 특이해요. 이게 시환할 때 모양이 조금 특이해요. 자, 함수가 있는데 정적분이 들어가 있는 함수예요. 항상. 그러면 정적분이 들어가 있는 함수 fx인데 이 fx가 또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뭐야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정적분의 결과가 윗끝 아래끝이 모두 뭐기 때문에
0에서 2니까 x 자리에 0과 2가 들어가니까 얘는 결국에 뭐가 될 거다? 정적분의 결과는 무조건 뭐니? 상수가 되죠. 그러니까 정적분하고 미분계수는 의미를 가집니다. 기울기, 넓이 이렇게. 그러니까 둘 다 상수예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A라고 치환을 할게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fx를 2x 플러스 a로 치환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독특한 게 치환한 식이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게 조금 안 보던 형태야. 그러니까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x가 지금 뭐니? 2x 플러스 a dx가 되겠죠. 됐니? 이 값이 뭐가 됐어? A. 지금 알겠니? 조금 이상하게 다시 들어가는 조금 낯선 형태입니다. 다음엔 어렵지 않아요. 이제 부정적 분하면 뭐가 돼요? x제곱 플러스 ax 0, 2가 a가 되므로 얘는 4 더하기 2a가 될 거고 얘는 a가 되겠죠. 그러므로 a는 얼마니? 마이너스 4. fx 쉽게 나왔죠. 그래서 상수 잡고 다시 들어간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다음 시간에 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잘 보세요. 자,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문제도 함수가 정의 내려져 있는데 함수 안에 정적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두 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개가 들어가 있을 때는 A, B 두 개를 치환하면 돼요. 어려운 문제는. 자, 그러면 다시 이것을 A로 치환을 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다 라고 정리가 되고 이 fx가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f'x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f'x를 알아봐야 되고 2x 마이너스 그 다음에 xf'x를 또 하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x 즉 2x 제곱 마이너스 x dx가 뭐가 된다? a가 된다.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3분의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에 0과 1이 대입된 모양이 무엇과 같다? a와 그래서 a를 구하면 쉽게 정도가 됩니다. 오늘 정적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정적분에 들어오면 쉬워요. 그런데 제일 처음 했던 개념 있죠. 어떻게 정적분하고 부정적분이 연결선상에서 왔느냐. 그 라인을 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라인 얘기가 다음 시간부터 해서 적분 끝까지 다 나와요.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